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조성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낳았던 당진 산폐장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진시와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며 공사 무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폐장 반대 깃발을 꽂은 차량 행렬이 당진시청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당진시와 송산산단 산폐장 건설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량 70여 대가 시위에 나선 겁니다. 산폐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는 입주 계약서 없는 공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건 입주 자격이 되는지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등 산폐장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멍가게 하나 내려고 해도 계약서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법으로 멀쩡하게 써 있는데 입주 계약서 하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이어 관련법에 따라 당진시가 산폐장을 인수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업주가 속임수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도지사와 시장은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진시는 의회 법령에 의거하여 당진 산폐장을 양도받고 반면 당진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산폐장 인수 여부는 사업 추진에 대한 업체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계약을 하지 않은 건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측의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에 입주 계약을 체결토록 통보를 한 상태고요.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고발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시로부터 입주 계약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저촉 사항이 없다라는 검토 의견을 당진시 입주기업 담당 부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당진시의 공문에 따라서 곧 입주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와 업체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책위는 현 시점에서 입주계약 체결은 문제가 있다며 당진시와 업체 모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서민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겠다며 속이거나 가족이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특히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좌 이체가 어려워지자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예산 시나무채구 앞 한 여성이 차에서 봉투를 꺼내 남성에게 건네줍니다. 그 순간 망을 보고 있던 형사가 뛰어나가 재빨리 남성을 제압합니다. 더 낮은 이자로 전환해주겠다며 대출금을 요구한 이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최근 천안과 논산에선 가족이 납치됐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아버지는 지할 데가 없어 엄마. 뭐라고? 아줌마, 내가 원하는 거는 돈이고요. 해지지 않을 테니까 내한테 돈만 좀 해주면 애는 무사하게 풀어줄깁니다.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사게 한 뒤 교환 번호를 요구하는 등 신종 피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티몬에서 우리 29장 구매했던 거고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16장 구매했었고 그다음에 옥션에서 16장 구매한 거 맞죠? 네.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취소 처리 서류를 지금 제출할 거니까는 제출하면 늦어도 20분 안쪽으로 다 전화가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전화 잘 받아주시고. 충남에선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853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46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노리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가 8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좌 이체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내는 사례가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상품권 교환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배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체 한도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가 강화되자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달라는 것은 100%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일단 무조건 전화를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과 상담을 하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범과 연결되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웹페이지 주소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도시며 농촌이며 곳곳에 방치돼 있는 빈집들이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빈집만 해도 10만 가구가 넘는데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입니다. 비어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최근 무료 주차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빈집 철거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신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소유주와 합의한 겁니다. 작은 주차장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좋은 거죠. 빈집이었으니까 여기 복잡한데 주차장 생기면 좋죠. 하지만 빈집을 재생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는 지역당 한두 건으로 극히 일부분. 방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18년 기준 충남도 내 빈집은 10만 6천여 가구로 3년 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경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집가 하락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대책으로 충남도는 올해 빈집을 텃밭으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의 취약계층에게 무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지원비보다 자부담 비용이 많고 3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꺼리기 때문입니다.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액 초과 비용은 소유주의 추가 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실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외국 사례처럼 빈집 활용 여부 안내 의무화 등 빈집 소유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은 전국에서 유일한 유기농업 특구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삼도 친환경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보무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땅속에 묻혀있던 인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수확에 나선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기른 친환경 인삼입니다. 올해 수확 면적은 축구장 크기와 비슷한 6,600제곱미터. 홍성에서 친환경 인삼이 재배돼 출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심은 지 10년 됐는데 이제 첫 수확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첫 수확을 좀 하게 됐고. 인삼은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편입니다.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남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도 10여 곳에 불과한데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농가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석회와 유황 등을 병해충 방제에 활용해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더군다나 인삼은 이게 병이 한번 왔다 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기농 약재로 해서 제가 과수를 재배했기 때문에 과수에서는 유기농 약재를 좀 옛날 석회보로닥이나 유황합재 같은 거를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쓰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인삼은 크기가 일반 인삼의 절반이지만 기능성 성분은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된 인삼은 가공업체로 넘겨져 이유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인 만큼 가격은 일반 인삼에 비해 2배 이상. 홍성군은 올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인삼 재배를 하면 토양 환경을 보존하게 돼서 지속 가능한 영농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품질 인삼을 재배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인삼 그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 홍성에서 인삼이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먹거리 직매장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먹거리 직매장이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자리한 청양 먹거리 직매장입니다. 당일 아침 청양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이 진열대를 꽉 채웠습니다. 한가득 장을 본 소비자들. 농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다 제품마다 농가 이력과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또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점도 직매장의 장점입니다. 청양에서 직접 농수산물 직접 판매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번에 한 번 왔어요.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오픈한다고 그래서 필히 왔어요. 농민들이 농사짓고 한 거라 믿고서로.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청양 먹거리 직매장을 찾는 도시 소비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임시 개장 이후 직매장 매출은 20여일 만에 1억 8천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청양군은 앞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위해 농가별 출하 시기와 생산량을 조절하는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 시민에게는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요. 우리 농민들에게는 또 안전적인 그 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품목을 좀 다양화해서 대전 시민에게 보다 많은 그런 먹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2층에 마련된 뷔페형 농가 레스토랑과 3층 소비자 체험장도 차례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청양 로컬푸드 직매장이 도농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지났는데요. 어느새 날도 서늘해졌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꽃이죠. 충남 곳곳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활짝 폈는데요. 우리 지역 코스모스 명소를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코스모스 물결이 넘실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분홍빛 꽃잎이 한들거립니다. 선생님 손을 잡고 산책하러 나온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아이들한테 전래동화 들려주러 왔다가 가는 길에 코스모스를 보고 제 발길을 코스모스가 저를 부르네요. 하늘이 파랗고 알록달록한 코스모스를 보니까 제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인근 초등학교 앞에도 드넓은 코스모스 꽃밭이 펼쳐집니다. 도청 이전 주민 생계조합 등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코스모스를 가꾼 겁니다. 삭막한 도심 속 흐드러지게 핀 꽃밭은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지만 집 앞에 있는 이 코스모스 밭이 너무 아름다워요. 형형색색으로 핀 꽃들이 정말 그 어렸을 적이 그 추억의 길을 걷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서산 해미읍성에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600년 역사의 읍성과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성벽을 따라 꽃길을 걷다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도 위안을 얻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딸이 휴가를 내서 또 여기 한번 이렇게 오니까 코스모스 꽃이 너무 아름답고 확 트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지난 가운데 충남 곳곳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씩 늦춰져 열립니다. 충남도 체육회는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당진시, 내년 보령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체육대회를 각각 1년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보령시 다음 체육대회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실사와 유치계획 등을 검토한 끝에 2023년은 금산, 2024년은 서산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최종 선정에 따라 세 번째 체육대회를 열게 됐고 금산은 지난 2005년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충남도가 대기 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에 2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29곳에 초과 배출 부과금 23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초과 배출 부과금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량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49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과금은 환경오염 저감과 방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충남 지역에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대기오염 감소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신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매연 과다 배출 신고 건수는 248건으로 지난해보다 21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접수된 신고 차량을 파악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자동차 검사 불합격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충남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료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간호사 양성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가운데 80명 안팎을 공공간호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4년 동안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4년 동안 천안, 공주, 홍성, 서산의료원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도내 4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모두 780명이지만 지난 3월 기준 613명에 불과합니다. 도는 조만간 토론회를 열어 공공간호사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르면 다음 달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해경이 보령과 서천 지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어선 15척을 적발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지난 7월과 8월 2달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어업 어선 1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척보다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허가 어업이 3척, 불법 어구 적재와 사용이 11척, 포획금지 기간 위반이 1척이었습니다. 해경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 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